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억이 될 서울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했었던 추억들이 나름 다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영두동에서 이전을 한 것이 바로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든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도심 속에 있었던 이유가 당시로서는 시외로 나아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심 속에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게 마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5년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동마장 터미널과 미아 영업소에서 운영을 하던 경기 북부, 강원 이 노선이 수용이 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상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도 대단히 외곽 지역이어서 제 기억으로도 이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생소한 지역으로 이것이 옮겨가게 된 것은 이 서울이 점차 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도심 속의 교통난을 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이 확장되면서 동대문구에 있던 이 동마장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상봉터미널로 이렇게 분할하는 계획이 나타나게 되면서 1985년 9월부터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곳이 결국 용두동에 있었던 동마장 터미널이 이전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도심지의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 변두리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까지 도심지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정류장이 무려 8군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게 되면서 동부 공동 주차장, 남부 터미널, 한진 터미널, 홍은 공동 주차장 등 이렇게 다양한 있었던 시외버스 터미널을 도심지에서 좀 이전을 시키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설동과 을지로 유가에 운행을 하던 청량리, 충주, 의정부, 망우리, 춘천, 광주, 이천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옮겨오게 되었던 게 현재의 동대문구청이 자리 잡고 있는 용두동 동마장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확장 과정에서 이런 시외버스 터미널들, 정류장들이 점차 외곽으로 이렇게 이전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마장 시외버스 터미널은 용두동에 있는데 마장동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당시에도 대단히 혼란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번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차량 통행도 대단히 많았었던 이유도 바로 이곳에 이런 시외버스 도심 속에 있었던 시외버스 터미널들이 함께 합동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충청도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다 이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마쳐 1969년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준공이 되게 되자 보니까 시외버스와는 별개로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들이 요구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회사별로 주로 서울역이나 동대문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이 고속버스 터미널들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로 나뉘어져서 종로 6가 동대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고 봉래동의 한진고속, 남대문 5가의 동양고속, 을지로 3가의 속리산고속, 또 관철동의 삼화고속, 도동 남산 밑에 그레이하운드, 충무로 3가의 유신고속 등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교통이 이렇게 혼잡해지게 되면서 이 고속터미널도 통합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1976년 9월에 강남고속
터미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당시에도 이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강북터미널에서 발차를 해가지고 이것을 경유하는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됐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이 고속버스 터미널의 이런 도시 외곽 지역으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중교통의 이런 마련과 이렇게 함께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강변역과 연결이 되어서 된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도 도심 속에 있었던 고속버스 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초동의 화물 트럭 터미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와 더불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이 되겠죠. 조선시대에 있던 마을인 상리와 또 봉황동에 이 앞글자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상봉동이 되겠는데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았었던 이 상봉동의 동명을 따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이곳으로 이전을 해오게 되면서 특히나 전방 지역의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아마 그와 관련돼서 군생활과의 추억 속에 이 상봉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저로서는 또 성묘를 갈 때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도 상봉터미널이 이렇게 마장동에서 옮겨가게 되면서 대단히 불편했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때만 되면 특히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왔었던 곳으로 이런 대규모의 상봉버스 터미널이 서울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했을 법한 터미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 상봉터미널이 있는 이 근처에 상봉역과 더불어 그 가까이에 이렇게 지하철과 더불어 많은 노선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요. 또 경의중앙선과 거기다가 강릉까지 가는 KTX가 개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데서 점차 이렇게 전철화된 전차나 기차, 고속철을 이용하게 되는 대체 교통편들이 대거 나타나게 되면서 상봉터미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차 이용객 수가 급감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것을 이 상봉터미널을 이용했었던 것이 언제였나 따져봐야 될 정도로 그 기억이 점차 아스라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5월부터는 거의 모든 노선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상봉터미널의 버스 터미널로서의 기능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올해 3월부터는 매표소도 운행을 하지 않고 무인 매표로 전환이 되었고, 그럼에도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 이번 달 30일 마지막으로 터미널이 폐쇄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추억 속에 상봉터미널로 남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자리는 이렇게 대규모의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확장에 따라 도심 속에 있었던 이런 버스 터미널들이 점차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났었던 한 터미널이 바로 이 상봉터미널이고, 그 상봉터미널이 결국은 이렇게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 서울 특별시의 소위 시외로 나아가는 이런 교통의 거점이 되었었던 터미널의 변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젠 추억이 된 상봉터미널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